안녕하세요. 봄테일입니다. 저는 실패한 프리랜서였습니다. 왜 실패했다 생각하냐면요. 처음 프리랜서가 되고 나서 다시 재취업하기 전까지 퇴사한 직장에서 받았던 연봉의 4분의 1도 못 벌었거든요. 하지만 이때 프리랜서로 일했던 걸 후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경험을 통해 소위 네카라쿠베라 말하는 대기업,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민족 중 한 곳에 취업을 했거든요. 성공한 사람만이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떻게 프리랜서에서 대기업 캐릭터 디자이너로 이직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디자인 전공자이긴 하지만 캐릭터 디자인이나 일러스트레이션을 전공한 적은 없어요. 그냥 포토샵을 일반인보다 조금 더 잘 다루는 수준이었죠. 비전공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공자는 아닌 그런 애매한 포지션이었죠. 사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첫 회사를 퇴사하고 이모티콘 작가로 활동을 시작했을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뭐든지 일단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도전했죠. 카카오톡, 비트윈, 라인 같은 메신저 플랫폼에 제 작품을 출시해보고 캐릭터 디자인 외주도 받아보면서 경험을 쌓아갔어요. 뭔가 엄청 대단한 걸 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막상 모아놓고 보니 꽤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됐죠.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게 포트폴리오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인스타그램, 비엔스, 비메어, 노트폴리오 등 포트폴리오를 올릴 만한 더 많은 사이트들이 알려져 있지만 제가 프리랜서를 막 시작했을 때는 네이버 블로그가 가장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때는 하루에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작은 블로그였지만 꾸준히 캐릭터와 관련된 작업물을 올리고 작업 과정과 제 생각을 적어서 업데이트 했어요. 당시에는 그냥 정리나 하자 하고 업로드 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를 홍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기업에서 캐릭터 디자이너를 찾을 때는 대개 캐릭터 디자인, 캐릭터 제작 같은 키워드를 검색해서 디자이너를 찾아요. 운이 좋게 제 포트폴리오가 검색에 걸리게 되면 작업 의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사이트만 다를 뿐이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SNS를 통해 내 작업을 공개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팬이 생길 수도 있어요. 팔로워 숫자가 단순히 인기가 많다는 뜻만이 아니라 내 캐릭터와 작업물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거죠. 이것이 클라이언트나 입사하려는 회사에게는 내가 트렌드를 읽고 소통할 수 있는 캐릭터 디자이너라는 증빙 자료가 되는 거예요. 캐릭터를 그릴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SNS를 운영하라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림을 그리신다면 다른 여타 자신의 작업물을 올려도 돼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일 경우 영상을 매번 올리기 힘들면 사진으로 캡처해서 일부만이라도 꾸준히 규칙적으로 업로드할 수 있겠죠. 글을 쓰신다면 글을 매번 올리면 되는 거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업입니다. 내 작업물을 올리는 게 조금 부끄럽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겁을 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잖아요.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껴도 괜찮아요. 꾸준히 업로드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도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캐릭터 디자이너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더 쉬워요. 게임 일러스트나 애니메이션 컨셉 아트처럼 복잡한 배경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단순한 그림체에 귀여운 행동을 넣으면 금방 완성할 수 있어요. 조금만 툴을 공부하고 연습하면 금방 퀄리티 있는 작업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프리랜서 생활을 하면서 분석하는 능력을 키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림을 뛰어나게 잘 그리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회사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근무할 때도 제 그림에 늘 자신이 없었고 지금도 꾸준히 그림 강의를 들으면서 실력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그림 실력에서 내가 더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 하고 자주 고민했어요. 디자이너가 되려면 꼭 뛰어난 그림 실력이 필요 없다고들 하는데 그럼 뭐가 중요할까? 제가 생각한 정답은 분석력, 즉 표현하려는 이미지를 설득력 있게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카카오톡 이모티콘 샵에서 인기 순위에 있는 캐릭터들을 전부 분석해 봤어요. 테마나 키워드별로 캐릭터를 분류해 보기도 하고 어떤 기업에 대한 캐릭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 기업의 이미지와 맞는 캐릭터의 특징을 파악해서 정리한 다음 파악한 인기 캐릭터의 특징을 내 작업에 적용해서 새로운 캐릭터로 만들어 보기도 했죠. 이렇게 분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캐릭터를 딱 봤을 때 남들보다 빠르게 특징을 잡아내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부분을 캐치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뛰어난 그림 실력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 거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어떤 콘텐츠가 유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것을 우리 캐릭터에 어떻게 적용할지 분석해서 디자인으로 표현하는 능력이었던 거죠. 세 번째로 제가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지원하는 회사에 맞춤형 공략을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1년 만에 프리랜서를 그만뒀잖아요. 다시 취준생이 되어서 생각해보니 내가 어떤 회사에 입사할지를 결정할 때 그 회사가 원하는 스타일과 인재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병맛 콘셉트의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에 지원하려고 한다면 내가 기존에 작업했던 스타일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화 콘셉트라 하더라도 병맛 스타일로 새로운 작업을 추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원하는 회사의 스타일을 잘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작업물을 추가하는 거죠. 물론 그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중요한 건 내가 해당 기업의 스타일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인재임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저의 애티튜드였어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니 조금 허무할 수도 있는데 진짜로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제가 처음 카카오에 도전했다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앞에서 한 3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했는데도 실력이 부족했던 거죠. 그때 정말 좌절했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작업도 하고 분석도 새로 해보고 하면서 더 나은 결과물을 담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입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통과해서 면접을 봤는데 저는 한 번 떨어져서 이 회사에 정말 오고 싶어서 스타일을 연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이후에 합격하고 제가 합격한 이유를 들을 수 있게 되었는데 새로운 포트폴리오와 면접에서의 모습이 제 성실함과 노력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의 진심을 다하는 모습,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 이런 태도들을 통해 저는 합격할 수 있었던 거죠. 다 듣고 나니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별거 없는 게 맞아요. 간단하게라도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업로드하고 내 일과 관련된 분석력을 높이고 회사에 맞춰서 지원하고 바른 태도를 보여줘라. 결국 성실하게 해냈느냐 못했느냐가 차이를 내는 거죠. 생각보다 회사는 엄청난 기술, 대단한 스펙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결국 다양한 분야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곳이 회사니까요. 여러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같이 이야기해봐요. 오늘의 봄테일이었습니다.